얼핏 법은 먼 세상의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평범한 생활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무심코 맺은 한마디가 법정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복잡한 법 세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요, 형사 전문 변호사 한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문민영입니다. 형사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던 단어거든요. 강도, 마약, 살인 뭐 이런 걸 다루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나 성범죄 등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사 사건을 맡고 계신 변호사시니까 단순하게 법정에만 서시는 게 아니라 이 수사 과정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절차나 검찰의 기소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구성하는지를 잘 알면 변호사로서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문 변호사님만의 나름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검사로 12년간 일을 하면서 수사, 기소, 재판을 직접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변호사로 일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셨구나. 그러면 어릴 때 꿈은 검사셨어요? 아닙니다. 어릴 때는 과학자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요.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검사하고 과학자는 또 너무 갭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학도에서 법률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굳이 이유를 꼽으라면 제가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 우리나라에 마침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인데요. 로스쿨에 진학해서 지식재산권 등을 공부하면 공학도로서 제가 가진 지식이나 배경을 활용해서 그 분야에서 더욱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검사와 변호사 둘 다 법을 다루는 직업이긴 하지만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마음 편히 할 곳이 없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가족들에게조차 이 얘기는 못했다는 얘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물론 변호인의 직업적인 윤리상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되기는 하지만 결국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도 인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그 관계를 단단히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뢰라는 것은 저희 실력과 의뢰인을 대하는 저희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 변호사님만의 원칙이나 노하우가 있습니까? 의뢰인을 대하는.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이나 면담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편입니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얘기는 최대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조급해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유롭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드리면 대화를 하다가 사건에 대한 실마리가 자연스럽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저와의 라포가 조금 더 쉽게 형성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인 저희와 비슷한 역할이시네요. 저희도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진행이 잘 되거든요. 예, 참고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를 하다가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이게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의뢰인을 또 가리기도 좀 애매한데 이게 사실은 윤리적으로 옳은가? 갈등을 하실 경우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도덕적, 윤리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나름대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좀 세워놓으셨어요? 그러한 원칙의 연장선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지원하되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아유, 믿음이 갑니다. 막 이런 경우가 없어야겠지만 변호사님을 만난다는 거는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일반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건 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초임검사 시절에
사건은 생물과도 같아서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만큼 당사자 진술이나 증거에 따라서 사건의 결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화되기 전부터 휴대폰 통화 기록이라든지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초기에 확보를 하고 보관을 잘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사람의 말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그 다음엔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사건이 시작되면 초기 수사 단계인 경찰에서부터 진술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법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진술 내용이 나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또한 어떤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수사 초기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셨다가 뒤늦게 진술을 변경하시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사람이고 또 검사라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분 앞에 서면 괜히 떨릴 것 같아가지고 말실수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특정 시점에 진술 내용만 보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기록 일체를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의 말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속 바뀐다면 그 말을 믿기는 어렵겠죠.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진행 방향이나 변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협의하고 조사에 임하시면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실 수 있고 필요한 증거를 제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고수를 보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분들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그 후배 법조인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초임 시절에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형사법은 사람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칼과 같고 실력을 쌓아야지만 그 칼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형사사건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깊이와 무게를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